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하고 같이 보면 정말 좋은 작품이 하나 있기는 해. 바로 유자소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작품도 우리 시대 현실을 풍자적으로 나타낸 소설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재필이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 사람은 높여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문 형식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런 황만근도 있어. 황만근도 마지막 결말에 보면은 민씨가 황만근을 굉장히 칭송하는 그런 비문을 쓰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마무리되는 게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보도록 합시다. 자, 황만근이 없어졌다. 그렇죠? 시작부터 대뜸 황만근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인공의 실종 사실을 제시를 함으로써 바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죠. 자, 일반적인 소설들은 이제 첫 부분에 보통 인물과 배경 같은 걸 소개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하는 역할들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 인물이 실종된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역에 돌아오지 않았다. 선생님, 제가 읽을까요? 아니. 자,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 사람은 아무리 술을 마시고 하더라도 늘 규칙적인 패턴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패턴이 어겨졌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 인물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사태의 심각성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습니까? 심각한데? 자,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간.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술 취해가지고 집에 오다가 이제 도깨비랑 씨름한 그 이야기야. 알겠지? 씨름한다고 밤을 새서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도깨비랑 지는 이제 술 취해가지고 씨름한다고 막 하고 있었다는 거지. 다음날 보니까 뭐 나무랑 씨름하고 있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외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던 인물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때에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회가 나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잔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그렇죠? 자,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자석 하나 때문에 소유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라는 거지. 자, 여기서 보면 황만근을 지칭하는 말이 만근인지 반근인지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일종의 언어 유희, 동음이어를 사용한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거죠. 왜? 만자가 보면은 이제 가득 찰 만자도 만자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반쪽알이밖에 안 된다라고 반푼이 자식이다라고 해서 그걸 언어 유희를 써서 반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황만근을 뭐라고 했다? 바보자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다? 황만근에 대한 그렇죠? 동네 주민들의 일반적 평가가 되죠.
자, 그래서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유물도 못 알아가고 이게 뭐라?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으라라는 거지, 그치? 자, 지금 이 사람은 소를 20마리나 지금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0발이나 되는 소. 그만큼 소를 적게 키운다, 많이 키운다. 그치, 많이 키운다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다? 바로 당시. 바로 이건 1980년대거든요. 알겠죠? 80년대, 90년대. 이때쯤입니다. 90년대 말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당시 축산, 사육 규모를 키워가던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사람보다 소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뭐다? 바로 황만근의 안위보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인 겁니다. 바로 이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의 축을 초하는, 그래서 축문을 올리는 그 황재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진례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만, 진례는 원래란 뜻이야. 없어지만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한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방그이 아니다 방그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은연중에 또 황만근은 계속 반쪽짜리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아이지오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돌아가신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까 앞에서 딱 하루 뭡니까? 외박했었던 그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민씨는 지금 바로 뭐다? 자, 꼭새로 표시합시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황만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의아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어제 걸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시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민 씨가 황만근의 지금 안위를 걱정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봅시다. 자,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 자, 이 동네는 황씨들이 이렇게 많대. 왜 그렇게 써? 그치, 바로 뭐다? 자,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바로 어떤 곳이다? 바로 그치, 황씨 집성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는 사실 다 알고 보면 다 친척지간인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뭡니까? 농민 골기대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 고개를 흔들었다. 옆으로 화살표하고 하나 써놓읍시다. 그렇죠? 자, 바로 마을 회의에서 모두 함께 골기 대회에 참여하기로 했었으나 자, 정해진 방침대로 한 사람은 황만근 뿐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사람이라고 민민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는 기 100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방금에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란게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도 바로 뭐다? 그렇죠? 돼지고기 만근이는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일종의 바로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만근이를 이제 놀리는 말이 반근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근자가 무게를 재는 근자가 소리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근인지 반근인지 해서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씨는 이장이 골기대의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자, 그젯밤에 내일 골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장이 민씨를 흘기도 노려보았다. 왜? 마치 지금 민씨가 누구 탓으로? 그치, 이장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노려봤다. 옆으로 화살표하고. 자, 바로 민씨가 저 황만근 실종에 대한 책임을 자신, 바로 이장이죠, 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왜 농민 보고 농민 골기대에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지금 이장이 굉장히 지금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니까 지금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장에 대한 불만이 발생을 하죠. 바로 무엇 때문에? 이장의 성의 없는 태도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사람이 실종된 상태인데, 그렇지? 이장이 굉장히 이렇게 성의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민씨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왜 그렇죠. 자,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라는 거지. 바로 뭐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자리에 황만근이 이제 어리숙하다는 걸 이유로 이제 그 사람을 보내버린 것 같다는 거. 그걸 지금 따지는 겁니다. 자,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 자, 이거는 이제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죠. 자,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수입 개방이
이루어지던 1990년대 농촌 경제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이 되고 있죠. 선생님 근데 뭔가 부채 탕감을 촉구한다는 게 그 부채를 갚을 것을 아니 갚지 말라. 대신 좀 국가가 뭐 밀어주든지 어쨌든 일단 지금 이 빚을 좀 감면해 달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치, 국가 보고 대신 좀 갚아주든지 아니면 밀어주든지 어떻게 하자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1990년대라고 하면 이제 참 97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IMF를 겪게 되고, 그렇죠. 그러한 과정에서 외국이랑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많은 FTA 같은 걸 막 체결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 FTA의 주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농산물 수입 개방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외국의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관세 없이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수입을 할 수 있을 정도 있게 이제 그런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게 됩니다. 알겠죠? 대신에 우리나라는 뭐야? 자동차나 이런 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외국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알겠습니까? 왜 실제로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주로 육성을 했던 게 이제 그 산업 관련 분야였거든요. 알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중공업, 중화학공업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그 발전을 시켜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촌을 희생양으로 던진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농촌 입장에서는 어때? 쌀을 수확을 해도 그지? 바로 뭐야? 외국에서 싼 값으로 쌀이 들어오니까 그지? 우리 쌀은 비싸가지고 팔리지가 잘 안 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그 농민들을 구제해준다는 명목으로 굉장히 싼 값에 돈들을 많이 빌려준 거야. 근데 이 빌려줬다는 게 함정인 거지. 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싸게 갚아줘도 이자는 무조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처음에 빌려줄 때는 마치 우리가 옛말에 있잖아요. 그죠? 빚으로는 소도 잡는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온갖 잔치들을 한 거야. 막 농기구도 필요 없는 농기구인데 다 들여놓고 막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작 빚을 갚을 때 되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지. 알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자기네들 이제 이러면 다 죽는다, 우리 살려달라 하고 이런 총궐기 대회를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자,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다.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오는데 왜 황망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고 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기라. 백리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을 시간도 많이 걸릴 끼고라는 거지. 그렇지? 자, 이미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자, 꼭서를 표시합시다. 백리길을부터 시간도 많이 걸릴 끼고. 자, 이 사람은 이미 황망근을 보낼 때부터 바로 뭐다? 경운기를 끌고 가기에는 그렇죠? 무리한 거리였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백리길이면 40km야, 40km. 알겠습니까? 경운기 혹시 봤어요? 그 천천히 가는 그렇지. 걷는 속도보다 느려. 탈탈탈탈탈탈탈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알겠지? 이걸 타고 지금 40km를 가는 거야. 걷는 속도보다도 느린데. 사람이 걸어가도 사실 40km면 사람 보통 속도가 보폭 속도가 한 시속 3km? 4km 이 정도 좀 뛰었을 때 한 4km 정도 되고 걸으면 한 2km 이 정도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걷는다고 쳐도 20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걷는 것보다 더 느린 경운기 탈탈탈탈 해가지고 가면은 못해도 기본적으로 한 2, 3일은 걸릴 거리가 돼버리는 거야 사실은.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황망근이 어리숙하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 이장은 황망근을 경운기를 끌고 오라고 시킨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자,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망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기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그렇지? 자, 기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본다 뿌이지라는 거지. 굉장히 낡은 경운기를 잘 몰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국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뭐야? 사람들한테 그 뭡니까? 나서서 모범이 돼야 될 이장은 규칙을 하나도 안 지키고 반면에 별로 갈 필요도 없는 사실 황망근은 부채도 없거든요, 그렇죠? 갈 필요도 없는 황망근은 오히려 이제 경계를 끌고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가 이거 트럭 타고 가는 거를 진짜로 기운기를 끌고 갔으면 군대회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그치? 자, 바로 자, 진짜로 기운기를 끌고 갔으면 군대회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자, 이 사람들이 투쟁 방침으로 정한 것 자체가 이미 실천하기 쉽다 어렵다. 그렇죠. 바로 투쟁 방침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실천하기 어려운 투쟁 방침이었다는 거죠. 자,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이고 온 사람도 믿었더만 소리만 몇 분 지르다 왔지. 군청까지 기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게 이맹구로 쌩쌩 달리는데 받치만 우회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라는 거지.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내사 민사무소에서부터 자, 셌어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도 바로 뭐다? 이장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를 잘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참 이런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보면 허허 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어이없어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어이예요. 어의 아니야. 이제 어의는 임금님을 치료하는 의사가 어의고. 알겠지? 됐습니까? 이해돼? 그렇죠? 그 방금 한 말이 여러 국도를 갈 때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끌고 간다는 게 앞에서 이장이 국도에 차들이 쌩쌩 달려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원래는 이제 이 경운기들 이렇게 그 긴 거리를 가려면은 사실 국도에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도로처럼 뭐 건널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이제 국도라고 굉장히 쌩쌩 달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아예 이제 경운기들이 여러 대가 모여가지고 열을 이루어서 가면은 멀리서도 잘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차들이 근처 와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 있겠지. 근데 혼자 가게 되면은 잘 보기가 힘든 거죠, 사실. 그렇죠. 한 대만 있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안전을 위해서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의지도 보여주고 안전을 위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한 줄로 쭉 해서 국도 따라서 가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갔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니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라는 거죠, 그렇죠? 자,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자,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민씨를 황만근의
빗대어 모욕을 하더라는 거죠. 내 모욕값, 목욕값을 줬어, 그렇지? 모욕값을 줬어, 그렇지?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기어이 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그렇죠? 바로 역시 뭡니까? 이런 계속 무책임한 대답에 결국 화가 폭발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장의 무책임한 태도와 모욕에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장과 민씨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인이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그죠? 다음 페이지. 자, 이 자식이 네 앞에서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빽빽 질러 쌌노. 도시에서 쫄딱 마에가이고 귀농을 했시모.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까 한데 뭐라고 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마을은 지금 항시 집성촌이야, 그치?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민씨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쵸? 자, 이 민씨는 바로 뭐다? 자, 꼭새로 표시합시다. 도시에서부터 뭐라고까지, 그쵸? 꼭새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그치? 자, 바로 민씨의 처지, 즉 바로 뭐다? 도시에서 살다가 망해 귀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지를 비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비하를 함으로써 사실은 바로 뭐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민 씨가 유일하게 이 마을의 외부인이기 때문에 사건을 어때? 가장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다 합시다. 자, 내가 만그의 인이냐 앱이냐? 나이 50 다 된 게 어디로 가든 돈 꼬든 건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살이 끌고 따라가니까. 마침 항만군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면 몸싸움이 났을지도 몰랐다. 민 씨가 막 핏대를 세우며 맞대꾸를 하려는데 도저히 시골의 환갑 노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 종종걸음으로 다가와서는, 그죠? 즉 바로 뭐다? 밑줄 칩시다. 자, 도저히 시골의 환갑 노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민 씨가 황망군의 외양을 묘사를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도저히 40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늙어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도저히, 그죠? 40대라고 믿기지 않는 노안의 황만근과 대조를 이룬다는 거죠. 즉 이 집안의 모든 고생을 다 누가 하고 있다? 그렇지, 황만근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는 이렇게 곱게 늙을 정도로 하나도 고생을 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종종걸음으로 다가와서는 평상 앞에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 서 있는 손자를 붙들고 우는 소리를 냈다. 그래서 여기서 우는 소리라고 하는 건 바로 자신을 자책하는, 그렇죠? 자책을 표현하는 소리죠. 됐습니까? 자,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으마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내가 고여이 고딩어를 먹는다 해가지고 우리 만그이가 고딩어를 사러 갔다가 이래 안 오는구나 라는 거지. 그치? 자, 꼭 세로 표시합시다. 자, 우리 만그이가부터 일이 안 오는구나 까지.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추측이죠. 내가 괜히 고등어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고등어 구하러 가서 이렇게 안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경운기를 끌고 간 날 아침을 차리던 황만근에게 그의 어머니가 고등어 자반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이장은 그것보다는 듯이 반똥가리 반그이가 골기대회가 아니고 고딩어 사러 갔구만. 효자났네 효자났어 하고는 허리를 쭉 폈다라는 거지. 그치? 지금 바로 뭐다? 내 탓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황재숙 씨도 수염을 쓰다듬으며 홀어머니 조석을 지극정성으로 평생 한 끼도 안 빠뜨리고 공개하니 암만 효자는 효자지 천생지 효자라 했다. 황만근의 아들인 영호가 덩달아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자, 여기도 지금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우는 소리, 그렇죠? 자, 아들도 지금 우는 소리를 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아버지, 바로 황만근이죠. 의 실종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이라요.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운기 타고 가는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목욕을 하고 오라 했거든요. 목욕탕에 갔을 기라요. 그런데 면에 있는 목욕탕에 연락해봐도 그런 사람은 안 왔다 하고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에 가다가 우째됐는가도 모르고 라는 거지. 그치? 자, 이거는 바로 뭐다?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이건 아들의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황만근이 고등어 사러 가서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은 자기가 목욕탕 가라고 해가지고 안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사람들은 또 하나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전혀 없이 전날 밤 그의 아들 방에서 잠을 잤다. 자, 아들은 시험 공부하느라고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자,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대번에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서 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옷을 벗어 내놓으라.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덧붙여 제발 좀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던 것이다 라는 거지. 자, 꼭세로 표시합시다. 그래서 제발 여기서부터 자,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던 것이다까지 꼭세로 표시했으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평소 황만근을 대하는 아들의 태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뽀사버려야지. 그렇지? 이런 놈들은. 그치? 계속 봅시다. 황만근은 그 길로 목욕탕으로 간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골기대가 열리는 읍의 반대편에 있는 온천에 갔든가. 자, 내 평생 반그이가 한 번 씻는 걸 못 봤다. 내과를 가도 세면을 가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구만. 목욕탕에 우째 가는 줄도 모를 낀데 온천이 여기서 어디라고 지가 찾아가노? 황 교수가 입을 비틀며 웃었다.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자,
꺽쇠 밑줄 칩시다. 자,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 말은 바로 뭐다? 바로 민 씨 자신도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도 뭔가 황만근을 사실 부추겼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응. 얘기하는 거는 응. 그 나중에 나오는 게 응. 이장이랑 갑자기 응. 이장이 한번 얘기했던 응. 사실을 응.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민 씨도 황만근하고 그날 끝나고 나서 같이 가다가 같이 술을 한 잔 더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민 씨도 꼭 참석해가지고 그 해야 된다. 왜? 자기도 빚이 많으니까. 농민으로 취급돼가지고 혹시나 자기 빚도 혹시 탕감을 해줄까봐. 알겠습니까? 그래서 황만근에게 가자고 꼭 가서 참석해야 된다고 부추겼죠. 알겠습니까? 이건 뒤에 내용 나오니까 뒤를 보면서 계속 한 번 더 봅시다. 알겠죠? 자, 그 자신도 황만근에게 골기 대회장으로 꼭 가야 한다고 충동질한 사실이 있었다. 술김인지는 몰라도 당신의 뜻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객기를 부렸던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황만근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신은 바로 황만근을 나타내고, 자, 이번 시험 범위가 중세 국어도 들어가지만 높임 표현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3인칭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극중칭을 사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부터 민 씨는 어때? 황만근에 대한 일종의 존경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봅시다. 자,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동네 사람 누구든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집을 비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만근만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그러나 황만근만은 여기서부터 자,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황만근의 특별한 지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주 독특한 거죠. 됐습니까? 자,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두어 해 전에야 신대 1, 2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 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이 민 씨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민 씨. 그렇죠? 자, 이 민 씨는 바로 뭐다? 황 씨. 직성촌의 유일한 외부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오히려 황만근은 제대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또 올려놓고 합시다. 자, 마흔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그죠? 바로, 자, 45살이 젊은 축이에요. 그치? 그죠? 굉장히 농촌 사회가 어떻다? 그치? 고령화되었다는 거죠. 바로, 고령화된 농촌 사회를 보여주다라는 거죠.
자, 요러한 거는 신경님의 농구 같은 시랑으로 엮어서 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신경님의 농구라는 시를 보게 되면은 그 뭡니까? 그 꽹과리를 치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광고를 하면서 막 돌아다녀도 따라오는 건 조무래기들 뿐이라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젊은 처녀들만이 담구석에서 부끄럽게 쳐다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바로 젊은이들이 다 사라진 그런 농촌의 시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자, 망그의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 일을 안 할 낀데, 그렇죠? 자, 박스로 표시합시다. 밑줄 칩시다. 안 할 낀데. 자, 이 말은 바로 뭐다? 황만근이 그동안, 그렇죠? 다들 기피하는 굳은 일을 해왔음을 이제서야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독자에게는 황만근이 이런 일을 해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나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그래서 실제로 그냥 바로 넣으면 독이 돼요. 그래서 그 아모니아 가스를 다 빼고 거름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보통 모아놓는 분묘장들이 있어요. 시골 농촌에 가면. 알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그것도 거의 쓰지도 않죠. 그렇지? 요즘은 대부분이 이제 화학비료나 이런 거 많이 쓰니까. 그렇지? 자, 계속 봅시다. 자,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공글공글 웃으면서라는 거지, 그렇지?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다? 황만근의 성품을 알 수 있죠. 바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 성실하고 낙천적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만근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근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마을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친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죠? 자, 밑줄 시작.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반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뭡니까? 황만근의 성품이 어떻다? 좋다? 정말 착하다. 바로 공평무사하다는 거죠. 공평무사함.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거. 근데 여기서 공평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어때? 좀 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더 챙겨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덜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모습은 바로 뭐다? 이기적인 황영석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황영석은 지금 분뇨를 파가지고 집앞에 가져갈 생각을 하는 거지. 자, 황영석처럼 제가 컸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 주었다. 자, 밑줄 칩시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 주었다. 저거 바로 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황만근의 배려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또 다시 올려놓고. 자, 그래서 지금 황만근의 부재를 통해서 황만근이 굉장히 덕이 높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만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자,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간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에게는부터 종식되었다까지. 그렇죠? 자, 황만근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을 알고 있더라는 거죠. 자, 또는 물어보는 만화 명약관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었다. 즉 불보듯 뻔한 일도 황만근을 들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만그이도 알기다. 이 말은 뭡니까? 바보처럼 멍청한 만근이도 알 정도면 모두가 알 거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만근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차 사람들에게 있어서 황만근의 중요성이 한 번 더 부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역시 사람은 잃어봐야 중요한 걸 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읽기 전에 부모님한테 잘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황만근가는 황만근의 사연을 닮은 짧은 가사의 노래이다. 이 노래에 따르면 황만근은 이름이 만근산에서 유래했고 어릴 때 잘 넘어졌으며 혀가 짧아 발음이 불분명하다. 황만근의 가족은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이다. 황만근의 어머니는 황만근이 뱃속에 있을 때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8달 만에 황만근을 낳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사를 돌볼 줄 모른다. 황만근은 우연히 물에 빠져 죽으려는 여자를 구해주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여자는 황만근에게 경운기를 사주고 같이 산 지 7달 만에 아들을 낳은 다음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 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황만근의 일생을 지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렇지? 자,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선은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선은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비린 반찬이라고 하는 건 고기 반찬을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까? 고기가 비려요? 그치? 왜 우리 그거 얘기하잖아. 돼지고기 잡내 막 이런 얘기하잖아. 고기들은 고기마다 나름대로 비린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그런 돼지고기만 있는 잡내가 있고 양고기도 실제로 양고기만 있는 냄새가 있어서 양고기 못 먹는 사람들은 못 먹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고기들 이렇게 약간 그 고기마다 특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생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비린 반찬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린 반찬은 바로 뭡니까? 맛이나 냄새가 비린 반찬을 얘기하죠. 두 개의 의미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대로 양념이 안 되고 이러면 그 냄새가 느껴지면 비릿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비릿한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간다. 아예 거부를 했다는 거죠. 입맛이 까다로운 거지, 그렇지? 여러분들 보는 것 같지? 왜 오늘은 고기가 없어? 난 맨날 이러면서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오늘은 왜 소세지가 없어? 이러면서 그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한 끼에부터 본인은 상의 없이 먹었다까지. 덕세로 표시했습니까? 네. 그렇죠. 즉 바로 뭡니까? 가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상을 두 번씩 또 차리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상을 차렸다 안 차렸다? 안 차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입맛이 까다로운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상을 두 번씩 차리면서도 황만근 자신은 상의 없이 밥을 먹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착한 심성, 다음 배려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읽어봅시다. 자, 황만근은 하루 일 끝나면 반드시 교훈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집에 꿰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종의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이거는 황만근이 고기를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자, 밑주시자. 희한할세 바보가. 즉 바로 뭐다?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요리 맛이 어때? 너무나? 그렇지. 맛있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희한할세 바보가라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황만근에게 황만근이 바보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탁월한 음식 맛에 대한 감탄의 표현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는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즉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의는 몰라도 염습과 사녁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자, 마을 길 풀깎기, 그렇죠? 자, 근데 일단 곡세로 표시합시다. 염습과 여기서부터 곡세로 표시해놓고, 자, 그래서 마을 길 풀깎기, 도랑 청소, 공동우물 청소, 용왕제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 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해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까지 곡세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염습과 산역 같은 경우는 장례 절차에 관련된 일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례 절차에 관련된 일이니까 훨씬 더 다들 뭔가 까짐칙하고 무섭고 시신이니까 그렇지?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 그렇지. 황망근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는 바로 뭐다?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황망근의 처지와 그걸 알면서도 다 맡긴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면모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도 응. 되게 해외 보면서 하니까 말씀들이 계속 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뭐 일종의 우리 흔한 말로 얘기하잖아.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죠? 당연한 걸로 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황망근이한테 처음에는 약간 바본가 싶어가지고 그런 일을 시켰는데 마침 또 황망근이 또 헤헤 웃으면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황망근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다 시키는 거야, 그런 일들을. 사실 황망근도 사람인데 괜찮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망근의 처신하는 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동네인 남의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동네인 남의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황망근의 이타적인 성격이죠. 자,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동네일인 경우, 반값이거나 다른 사람의 농사를 하는 경우, 제값이면 경운기와 함께하는 경우 공치사가 따랐다. 반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니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읍내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라는 거지, 그치? 지금 정작 마을을 위해서 험한 일을 다 해주는 게 만근인데, 그치? 이 만근이한테 오히려 네가 마을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줄 칩시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황만근의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를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아나 어른이나 즉 아이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이께 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황만근은 황제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번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역시 바로 뭐다? 황만근의 성격이 굉장히 좋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자, 타인에 대한 일체 원망이나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황만근의 천진난만한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그렇죠?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뭡니까? 연장이나 뭐 경운기 같은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한테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대하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가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자, 계속 봅시다. 그죠? 다만 황망근은 술을 좋아하는데, 그렇지? 자, 이게 바로 뭐다? 다만 황망근은 술을 좋아했는데, 자, 이게 바로 황망근의 유일한 결함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바로 그의 죽음과도 연관이 되더라는 거죠. 그죠? 학교에서는 이거 다 배웠어? 배웠는데 응, 다 먹었어? 아니요 한국인이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 술을 마시고 막 사고를 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항만가도 유일한 결함일 뿐인 거지. 이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술을 먹을 때 인사불성이 되게 먹으니까 그렇죠? 이게 유일한 결함이 된 거죠. 맨날 아들이 자주 데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한테 피해는 주는데 사실 이건 위험한 습관이죠. 피해를 안 주는데 주지는 않지만 스스로에게 위험한 습관이죠. 왜? 술 먹고 인사불성이 되다 보니까 자꾸 길에서 자고 이런 일이 많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어때? 나중에 보면 아예 겨울에 뭐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황망한테 알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찾아오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주연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난한 까닭에 자주 취하게 마실 수는 없었다. 어쩌다 동네에 애경사가 있어 술을 공짜로 마실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다. 고꾸라진 그를 떼매어 집에 데려다 뉘어줄 사람이 없었던 까닭에 동네 사람들이 몰인정하고 야박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은 몸에서 풍기는 야릇하고 기이한 냄새가 남의 옷이나 몸에 배면 솥에 넣고 삶아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어서 떼매기를 싫어했다. 마당이나 길석을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잤다. 그렇죠? 자, 이거 그럼 밑줄 쳐야 되겠지. 마당이나 길석을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잤다. 그렇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시 바로 뭐다?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황망근의 술버릇이 이렇게 드러나죠. 됐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겨울에 애경사가 생기면 길에서 얼어 죽을지도 몰라 아예 그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어김없이 그런 자리에 나타나 탄압과 만류를 부르쓰고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으며 역시 취해서 마당에 쓰러졌다라는 굉장히 포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황망근의 아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철이 들면서부터 겨울이 되면 취한 아버지를 부축하고 집에 데려오는 게 일이 되었다. 얼마나 그런 일이 잦아 단련이 되었는지 중학생이 되자 벌써 아버지를 업을 정도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발로 차며 올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과장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뭡니까? 해학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발로 차면서 올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바로 점층적, 그렇죠? 과장의 방식을 사용을 하죠. 이를 통해서 작품의 해학성을 더해주죠. 작품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 점층적 과정인 거예요? 그치. 왜? 처음에는 그냥 아들이 이제 떠매고 오다가 나중에는 발로 차면서 오다.
과정이 아닐 것처럼 하다가 점점 과정이 더해지는 형태죠. 그렇지? 자, 민 씨는 어느 겨울날 신대일이 환갑잔치에 갔다가 얻어마신 낮술에 취해 일찍 집에 돌아갔다. 잠깐 잠이 들었다 깨니 어느새 밤의 어스름이 작년에 머리에 내린 서리처럼 서럽게 내려와 있었다. 느닷없이 찾아든 정안에 힘이 빠진 민 씨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그때 벽 하나를 두고 길에 맞닿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민 씨는 무심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아버지야 임마, 퍼뜩 일어 일나라. 아빠 보고 임마라고 얘기하고 있죠. 퍼뜩 일나라. 그렇죠. 반말을 쓰고 있죠. 자, 변성기에 들어선 소년의 목소리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변성기에 들어선 소년이 바로 누구다? 그렇지, 황만근의 아들이죠. 아들이죠. 자, 좀에만 더 앉아있자. 네 엄마를 꿈에서 보다 말았다 안 가나 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아직도 아들 엄마를 잊었다 못 잊었다. 그렇지, 못 잊었다는 거지. 그치? 바로 떠나간 부인에 대한 순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마흔을 넘긴 사내의 어리광 같았다. 너는 이제 맨날 술을 처먹고 내 속을 썩이나.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못하겠고 인생도 싫고 고마 밥맛이 없다.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너 때문에 여기서부터 밥맛이 없다. 까지.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포근하는 아버지를 수치스러워하는 사춘기의 아들이죠. 손에는 흑염룡이 잠들어 있나봐. 윤서도 그런 거 아니야? 아직도 흑염룡이 잠들어 있는 거 아니야? 자, 대답 보다 합시다. 자,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내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네가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네 아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 아이가. 제발 체면 좀 지키라. 시험만 어른이가 내가 창피해 죽겠다. 체면이 뭐가 문제야?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지어서 지 입에 밥 들어가면 그만이지. 남 쳐다볼 게 뭐 있노? 그쵸? 자, 꼭새로 표시합시다.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여기서부터 됐습니까? 자, 진짜 기네요. 와우. 남 쳐다볼 게 뭐 있노? 까지 꼭새로 표시합시다. 오늘 더 못할 것 같은데 느낌이. 이 소설 좀 길어. 약간 중편, 장편 그 정도 돼. 자, 됐습니까? 그렇죠. 자, 꼭새로 표시했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 남들 눈치 볼 것 없이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는 바로 뭐다? 자, 황만근의 성실하고 올곧은 생각이 드러난다는 거죠. 아이고, 그런데 와 자꾸 눈이 감길까? 니 자꾸 이카마 할매한테 일러준다. 할매 부를까? 어? 아이고, 제가 보면 크게 잘못했습니다. 아들님요. 일날게요. 제발 어머니만 부르지 마소. 그렇죠? 자, 그리고 벽에 쿵쿵하고 머리를 부드는 소리가 나더니 부자가 인삼각으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민씨는 그때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그 부자가 삼강오류를 모르는 별종인가 아니면 그치 왜 지금 아빠를 지금 함부로 막 대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아니면 도깨비가 장난을 하는가 하면서도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리 어쩌다 민씨가 소년과 만나게 되었을 때 민씨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소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자, 그저 수줍고 평범한 시골 중학생일 뿐이었다. 하여튼 민씨는 그 일 이후로 그 부자를 눈여겨보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아빠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놀란 거죠. 그쵸?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황만근의 주량은 실로 컸다. 그는 경운기 징칸에 늘 한 말짜리 술동을 끈으로 묶어 싣고 다녔다. 그는 어머니와 아들의 끼니를 지극정성으로 해다 바치는 것처럼 술통에는 늘 술을 채워두었다. 그는 밥을 먹기 전에 지름이 자신의 얼굴만한 한 양은 그릇에 막걸리를 한 양푼 부어 반을 마시고 밥을 먹은 뒤에 나머지를 소리도 맛있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들리를 나가는 날이면 점심으로 라면 하나를 가지고 갔다. 봉지를 뜯기 전에 막걸리 반양푼, 봉지를 뜯어 물을 붓고 흔든 생라면을 삼키다시피 먹고 나서 다시 반양푼. 저녁 때는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마루에 앉아 한 양푼이었다. 그것이 그의 저녁이었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들리를 가는 날이면부터, 자, 여기서부터 방금 읽었던 뭡니까? 그것이 그의 저녁이었다. 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표시했습니까? 네. 지금 황만근은 가족들을 막 이렇게 챙겨주는데 황만근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죠. 그죠? 즉 바로 뭐다? 황만근을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식구들이 밥상을 물리면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동네 남정네들이 어디서 술판을 벌이는지 마을 회관을 비롯해서 동네를 돌며 커다란 코와 귀로 주의 깊게 살피다가 그런 자리를 발견하면 그의 주량은 고꾸라질 때까지 무량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이면 그는 부엌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어김없이 방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고 자신은 마루에 앉아 막걸리 반냥푼 식사 그리고 반냥푼의 순서를 이어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정성들여서 식사를 차리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농가 고취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 부판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이렇게 술을 좋아하니까 이 모임에 황만근이 참석을 하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뭐다? 황만근이 그렇죠? 농가 부채 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된 이유라는 거죠. 즉 일종의 이것도 소설의 개연성을 높여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만약에 황만근에게 이러한 버릇조차 없었으면은 이 회의에 올 이유가 없어요. 왜? 황만근은 바보라고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줬거든. 알겠습니까? 물론 황만근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빌릴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물잔이 2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음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황만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잔을 들어 마시고는 눈을 끔뻑거리면서 잔이 도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인 듯했다.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민씨에게는 좀 빠른 듯했지만 자,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저는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다. 집에 돌아가거들 난 경운기를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내일 아침 민소 앞가정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게 행동 지침이라. 그래가지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기운기를 길게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라라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누구? 지금 경운기로 참여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황만근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찌나요? 민씨가 물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기운기도 없다 하면 농사꾼이 아니지를. 그랬게 민씨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 안에 꽃 밑송이 심가놓고 어째 농사를 짓는다 하나. 자, 어디 고장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운기가 꼭 있어야 합니까? 무안해진 민씨는 둘러보며 물었다. 새마을 지도자인 황철석이 대답했다. 말이 그렇다는 기지. 민소까지는 기운기를 끌고 가는 농버스를 타고 가는 동 하고, 그쵸? 그 다음에는 기운기를 같이 타면 되지, 까이 거. 그런데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니면서 왜 자꾸 농민골기대에 나가려고 했어?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또래인 황학수가 말을 이어받았다. 농사를 지어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아이고 그나마 우리를 다 합치고 알고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역시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부터 해도 되겠네까지. 여기서도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죠. 일명 아재교육. 그렇지? 그래서 바람을 붙이는 부채와 빚을 나타내는 부채가 소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유희를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낼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농협에서 윤자금 상황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려다니는 사람이 두세 대였다.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 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 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바로 뭐다? 여기는 화살표 넣고 적어놓읍시다. 뭔가의 부채 상환 능력 부정 및 연대 보증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농촌의 고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거 한다고 뭐 높은 데 사는 양반들한테 들리기나 하거나 질국 다 뺏기고 나 앉는 거 아니요. 뺏어봤자 저들한테도 남는 게 없을 낀데 앞만 빌빌거리는 닭이라도 닭모가지를 비틀어 이제는 계란 한 개도 없을 낀데 전부 다 손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란 한 개도 없을 낀데 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 농업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손해라. 전부가 아니지. 가들은 계란도 수입해다 먹으면 된게 우리 다 죽어서 죽이 되든 말든가 가들은 까딱마이지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자,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일명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의 모습을 지금 태도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전부가 IG부터 까딱마이지까지. 그렇죠? 이건 바로 높은데 사는 양반들을 비판을 하는 말이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농촌이 붕괴되어도 농산물을 수입해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인식을 비판하는 말이죠. 됐습니까? 세 장 남았네. 확실히 들리기는 들게
자, 이장의 통보를 듣고 우울한 농담을 주고받은 뒤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돌린 다음 자리는 끝났다. 마을에 관해서 술잔이 오간 뒤 항용 있는 노래방 사람도 없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황만근은 그 중에서도 남의 술잔을 가로채 먹다. 여러 번 손등을 맞아가며 핀잔을 들었다. 마을 회관밖 어둠 속에서 오줌을 누던 민씨는 우연히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었다. 내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소양이 없어. 보나마나 내 문자 받아서 다방이나 댕기면서 학수고치 건농사 짓는 놈들, 그렇죠? 즉 바로 농촌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행에서 큰 빚을 진 다음에 그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 그런 사람들만 몇 명 올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놈들이나 믿을까? 망그의 자네같이 똑부러지게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올기라. 자, 자네가 앞장을 서야 되네. 자네 경운기 같은 겉은 헌 기운기에다 농사 짓는 놈 다치기라고 써붙이고 달고 가야 된게라는 거지, 그렇지? 자, 꼭 새로 표시합시다. 망그의 자네같이부터 가야 된게까지 꼭 새로 표시합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이장이 황만근을 따로 불러 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이장은 경운기를 끌고 가야 하는 위험한 일에 황만근을 앞세우려 하더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하기 싫고 누군가는 해야겠고 적임자가 황만근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민씨가 헛기침을 하자 이장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황만근이 약간 앞서고 민씨가 뒤를 따르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걷게 되었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했고 아직 차가운 봄바람이 술로 달아오른 얼굴의 열기를 금방 씻어갔다. 민씨는 무슨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다. 이제까지 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만 만났지 한 번도 황만근과 단둘이서만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탓도 있었다. 그런데 황만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참 똘똘하게 잘 도둔다. 뭐가 말씀입니까? 민씨는 조심스레 되물었다. 저 빌들 말이야. 시계 맨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똑딱똑딱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지 않는기요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는 자, 꼭새로 표시합시다. 시계 맨주로부터 여기까지. 그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담긴 말이죠. 자, 황만근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술주정뱅이 이상으로는 아는 게 없었던 민씨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그러다가 그에게 알맞은 것 같은 물음을 찾아냈다. 군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경운기로 가면 말입니다. 한나절은 걸릴기라. 경운기 운전을 잘하신다면서요. 동네에서 내가 제일 오래 했으니까 기운기도 많이 늙어서 고집이 씨가이고 나 아니면 발동도 안 걸리. 내가 제 똥장까지 화나게 함께 말을 듣는 기라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경운기를 약간 사의인화해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봅시다. 자, 내일 걸기 대회에 가십니까? 내사 뭐 어머니 밥도 끓이드려야 되고 모르겠어. 부장은 나 같은 상농사꾼이 꼭 가야 된다 하는데 라는 거지.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뭡니까? 하는 데까지, 그치? 자, 요 부분에서는 뭡니까? 아직은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자, 이장의 권유를 받고 망설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올해가 환갑인데 그제야 민씨는 그를 다시 보았다. 도시의 60대는 되어버리는 주름진 얼굴, 싱글벙글하는 표정,
멋대로 뻗친 흰머리, 거칠고 큰 손, 굽은 어깨를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도시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60대는 돼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도시의 60대는 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 싱글벙글하는 표정, 멋대로 뻗친 흰머리, 거칠고 큰 손, 굽은 어깨를 자 이게 바로 황망근의 외양을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아까 앞에 있었던 어머니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황망근의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보여주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민 씨는 갑자기 재밌어졌다, 그렇죠? 흥미를 느낀 거죠. 자, 혹시 술이 모자라시면 제 집으로 가실랍니까?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는데요. 안주는 없고. 황망근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엉덩이를 가볍게 돌려대더니 민 씨의 집으로 가는 곳으로 꺾어들었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날 새벽 민 씨는 그렇죠? 자, 새벽녘에 잠깐 동네 어귀에서 탈탈거리는 경운기 소리를 들었다. 탁탁탁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탁탁탁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 말은 경운기가 새 거다, 본 거다. 그렇지, 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바로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황만근의 경운기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타닥탁 타닥탁탁 탈탈탈탈탈탈탈 그 뒤에도 걸기대에 지마다 경운기를 끌고 나오려면 온 동네가 시끄럽겠다고 생각했지만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치? 자,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오직 황만근만 경운기를 끌고 갔다는 거죠. 자, 경운기 소리가 아득히 벌어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 씨는 감으로 잠이 들었다.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지금부터는 그 뭡니까? 자, 황만근의 말을 직접 인용하거나 민 씨의 기억과 해석에 따라 정리한 부분이 이제부터 전해질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황만근의 십견이 놀라우며, 그렇죠? 결말부 묘비명에서 황만근의 신지가 말년에 돌아온 것으로 민씨가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느 거? 결말부 묘비명에서 황만근의 신지가 말년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지. 지금 그 민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건데 민 씨가 이제 묘비명의 황만근의 그런 그 신비로운 지식, 일종의 그런 신지, 깨달음 이런 게 말년에 돌아온다고 풀이를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 말년에 돌아온다고 풀이한 근거가 바로 이 황만근의 말년에 이 얘기를 자기가 듣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이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응, 다 적었어? 실망인데.
오늘 요거만 다 끝내고 끝냅시다. 알겠죠? 네. 다 하고 끝내자고. 이제 한 페이지 한 장 반밖에 안 남았어. 거의 다 끝나. 한 30분이면 끝나지 않을까? 아니 여기까지. 시끄러. 진짜요? 시끄러. 진짜요? 하다 못 끝내야지. 선생님 진짜요? 끝내. 50분까지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요? 네. 선생님. 진짜요? 그래도 선생님 진짜야. 정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다 적었어? 네. 다 적었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자,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타입. 자, 한 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빈 우사, 많은 똥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 보라. 그쵸? 자, 여기서 보면, 자, 동네 곳곳에 텅빈 우사. 여기서부터 많은 똥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 그쵸? 이것들은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융자금을 활용한 과도한 시설 투자였다는 거죠. 시설 투자해서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다 텅텅 비어 있더라는 거야, 그렇죠? 자,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른 바 없다. 빚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자, 기계와 영농 카드 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미신화되나라는 거지. 자, 여기서 기계와 영농. 그렇죠. 자, 이 기계와 영농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다? 바로 기계를 사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 시행한 정부 정책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 1970년대, 8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화, 그죠? 산업화, 도시화 같은 것들이, 그죠? 90년대도 여전해. 지금도 사실 여전하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다 농촌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농촌에 사람들이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을 메꿀 수 있는 노동력은 결국 뭐였다? 기계밖에 없더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영농을 하는 걸 정부에서 장려를 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계와 영농 카드에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미신화되나, 기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빚으로 산 거라는 거죠. 자, 꺽쇠를 표시합시다. 자, 빚으로 산 거라까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당시 빚을 져서, 그죠? 불필요하게 많은 농업 기계를 구입했다는 거죠. 자, 농사 지봐야 그 빚 갚느라 정신없다. 자,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이항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1년 내내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이런 게 부분 노항사랑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 그렇지? 노항사에서 보면 소 빌리러 가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짓던 건 옛날 말이다.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한 집에서부터 자, 화가 나서라도 산다까지. 꺽쇠로 표시했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자, 과거와 달리 자원이나 설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풍조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상부상조의 풍습이 사라진 농촌 현실을 얘기하죠. 그래서 탈북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쌀의 겨나 이런 것들을 벗겨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거든요. 알겠습니까? 그거 솔직히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합니다. 그렇죠? 한 번 정도밖에 안 쓰겠지. 그렇지? 그러면 굳이 내가 한 번 쓰고 내가 만약에 사뒀으면 다른 집에서 쓸 때 빌려주면 되지. 꼭 모든 집집마다 그걸 들여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자, 점을 놓고 보다 합시다. 그렇죠? 자, 옆집에는 경운기가 2대인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런 게 다 쌀값에 얹혀진다. 얹혀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당시에 농촌에서 뭔가 쌀이 안 팔린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정공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농가의 쌀을 싸게 사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농가의 정부의 그런 정책도 역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보다 합시다. 농사꾼을 다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까지 꼭 세로 표시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농가마다 들여놓은 농기계 구입비는 쌀값을 더 담는 것으로 메워지지 않는데, 그렇죠? 자, 이것은 저가로 쌀을 일괄 사들이는 정부의 추곡 수매 정책과 관련이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어? 이건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자, 네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은 물건값을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올려야지 내가 이익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원래는 농가도 그래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상황이니까 뭡니까? 우리 농산물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잘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야. 특히나 1990년대는 아까 어떤 시기라고 했어? 우리나라가 IMF에 들어서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지금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비싸면 안 사 먹게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일단 정부에서는 또 그렇다고 그걸 그냥 냅둘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때? 농촌에서 쌀을 사들이는데 정부가 대신 사들이는데 대신에 어떻게? 싼 값에 후려치고 사들이더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부 같은 경우는 쌀을 사기는 해야 돼요. 왜? 첫 번째로 군량미를 비축을 해야 돼. 실제로 군량미 같은 우리나라는 3년치를 비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새 쌀을 들이면 이전에 묵은 쌀이 나오겠지, 그렇지? 3년치 비축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묵은 쌀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막 정부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쓴다고 정부가 사들이는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사는 수준의 돈을 주지 않고 싸게 일괄적으로 사들여 버리는 거야. 원래 한 포대에 10,000원, 20,000원에 팔아야 될 거 정부에 팔면은 5,000원, 8,000원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다시 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자체도 지금 이때 사실 잘못됐다는 거죠. 황만근이 지금 정부의 정책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 어떤 부분이 안 돼요? 좀더 음. 집에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추곡이 말은 뭐냐면 가을에 곡식을, 그치? 그죠? 어떻게? 사들이는 정책. 국가가 사들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일종의 약간 이 사람들한테는 복지 차원이고 농부들한테는 반면에 국가에서는 어차피 또 쌀을 쓰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쌀을 사들이는데 정부도 이제 뭐 마냥 그렇다고 돈을 다 퍼줄 수 없잖아. 다 세금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최대한 싸게 해서 사들여 버리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자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자 집에 들어가 양석, 곡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석 양석할 때 장난치겠나?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맺지만 그마이가.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또 바로 뭐다? 농약과 저 비료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드러나죠. 그죠? 왜 몸에 나쁘잖아. 이런 것들 화학약품이니까. 그죠? 자,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할 때 이런 몸에 나쁜 농약이나 비료를 쓰는 것도 빚을 갚기 위해서. 왜? 일단 뭐 수확량이 늘어야 되니까 빚을 갚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정책자금, 선심자금, 농업청 구조개선자금, 주택개량자금 무슨 자금에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방금 읽었던 바로 뭡니까?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몰아넣고 있다까지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바로 농촌에 쉽게 그렇죠? 융자를 제공하여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바로 뭔가 사람들한테 빚만 쉽게 줘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거. 당연히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제 와서 그 빚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가 왜 안 졌느냐고. 아무도 나한테 빚 준다고 않게.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 그렇죠? 오히려 바로 뭐다? 바보라는 이유 때문에 융자를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력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면서 안 망하고 100년을 살기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결말 부분으로 넘어가죠. 자,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일주일 뒤부터 담고 돌아왔다까지.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이야기의 발단이 되었던 황만근 실종 사건의 결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점층적인 문장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뭡니까? 윤서 수업할 때 눈이라고 하는 시에서 보면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해서 눈은 살아있다를 반복하고 그 앞에 꾸며주는 말을 더 집어넣어서 점점 의미를 강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죠. 여기서도 바로 뭐다? 황망근은 돌아왔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치? 이걸 점층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황망근의 그런 죽음 이런 것들을 뭡니까? 엄숙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황망근의 죽음을 분명하면서도 엄숙하게 드러내죠. 자,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망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그래서 결국 황망근이 죽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바로 뭐다? 민씨가 황망근을 추모하면서 쓰는 일종의 묘비명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 작품 결말의 특징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부분은 바로 서술자가 전통적인 묘비명 양식을 사용해. 그렇죠? 황망근의 일생을 총정리 및 평가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황망근을 황선생이라는 존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그죠? 황망근의 삶이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삶이었음을 평가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황망근, 황선생은 그렇죠. 지금 인물을 지금 높이는 표현이죠.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면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바로 신령스럽고 기묘한 지혜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그 뭡니까? 말년에 신지가 돌아왔다고 했던 게 바로 뭐야? 말년에 민씨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민씨가 느꼈던 그런 해안을 보게 된 거죠. 자,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떼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자,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즉 바로 뭐다? 사람들이 황망근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한 게 자기의 그런 지혜를 사람들에게 비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황망근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라는 거죠. 자,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 있었고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공양을 극진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 꺽쇠를 표시합시다. 스스로는부터 감복시켰다까지. 그렇죠? 이건 바로 황만근의 성실하고 이타적인 삶을 요약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에 대도 이거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즉 바로 뭐다?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치? 자,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을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의 뼈였다 라는 거지. 자, 꺽쇠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부터 낙천의 뼈였다까지. 자, 이게 바로 황만근이 마신 술에 대한 긍정적 재해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전일의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 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자,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장신 군장상소인 군청까지 갔다.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자,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든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그렇죠? 자, 집으로 향했다.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위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사고가 난 거죠. 길을 밤이니까 못 본 거지, 그치? 자, 경운기 선생은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 있는 땅의 젖, 그쵸? 바로 뭐다? 경운기에 실려 있는 땅의 젖은 그쵸, 바로 맨날 경운기에 한 마리에 술을 싣고 다닌다고 했잖아. 그치? 바로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경운기 짐칸에 실려 있는 막걸리 한 마리죠. 자, 그래서 땅의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서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결국은 술에 취해서 동사를 한 거죠. 그렇죠? 얼어 죽은 거지. 겨울이니까. 근데 술에 취한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추워서 죽은 그렇지. 추워서 죽은 거야. 정확하게. 근데 술이 취하니까 그것도 못 느낀 거지. 더. 알겠습니까? 자,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호겸에 그늘의 덕을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즉 바로 뭐다? 황만근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이 있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라는 거지. 그래서 황만근은 지금 굉장히 높은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단기 4,330년 5월 20날. 바로 이게 서기 1997년이야. 딱 IMF가 있었던 시기죠. 자, 본디 묘지에 놨을 것, 묘비명이었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말로 기노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엎디었으다. 민순정이 바로 민씨죠. 그렇죠. 그래서 민씨는 결국 이 농촌의 모습에 결국 해를 느끼고 도시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알겠습니까? 황만근에 대해서 그런 높은 평가를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